지난해 갑작스런 한파와 냉해 등으로 과수피해가 심각했는데 올해도 겨울추위가 지속되고 있어 농가들이 대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6.4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예비 일꾼들을 소개하는 순서. 오늘은 대구 동구청장과 수성구청장을 준비하는 후보들의 면면을 살펴봅니다. 베일에 가려져 있던 북한 현대미술 거장들의 작품들이 대구 안동을 찾아와 다음 주부터 특별전이 열립니다. 3년 연속 전교 시즌과 한국 시리즈 통합 우승의 주인공 삼성이 지난 수요일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해 괌과 오키나와로 이어지는 전지훈련에 나섰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7일 금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한파는 물러났지만 오늘 오전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에는 미세먼지가 사라지지만 대기는 무척 건조해 불씨 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진달래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도 한파는 없습니다.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영하 1도, 낮 기온은 8도로 비교적 포근하겠는데요. 이렇게 한파는 누그러졌지만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현재 대구의 미세먼지 농도는 126 마이크로그램으로 평소보다 두세 배나 높은데요. 이러한 현상은 오늘 오전까지 계속되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꼭 황사 마스크를 착용하셔야겠고요. 특히 오늘 아침에는 안개까지 짙게 끼는 곳이 많아 운전하실 때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주말까지 맑은 날씨는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은 평년 수준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는데요. 특히 대기가 무척이나 건조하겠습니다. 현재 내려져 있는 건조주의보가 주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계속해서 화재 예방에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해 갑작스런 한파와 냉해 등으로 과수피해가 심각했는데요. 올해도 겨울추위에 농가들이 대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지마다 색깔이 검게 변한 열매, 크기가 작고 모양도 기형인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지난해 경북 지역의 동해 냉해 피해는 자두 720, 복숭아 370, 배 220헥타르 등으로 광범위하게 나타났습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기후변화에다 과일 수확 이후 겨울철 관리에 소홀한 경향이 있어 동해 피해와 병충해 확산을 효과적으로 막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500상자를 땄습니다. 평년도에는 그랬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냉해 서리 피해로 인해 가지고 120상자밖에 못 땄습니다. 올해도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효과적인 예방이 절실한 때입니다. 동해 피해를 막기 위해선 과수의 둥치 부위를 신문지나 집 등으로 둘러싸거나 수성 페인트와 물을 희석해 바르는 방법이 유용합니다. 포도의 경우 어린 나무는 흙이 묻지 않게 땅속에 묻거나 지피나 보온자재로 덮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이 날씨를 하는 건 모르잖아요. 언제 춥고 언제 할지 그걸 모르니까 이제 저렇게 딱 묻어놨죠. 묻어놓으면 저건 안 되죠. 지난해 곰팡이성 병해가 심했던 과수원은 낙엽이나 가지에 병원균 포자가 남아있기 때문에 피해 가지를 태우거나 동괴 약재를 살포하는 등 조기 제거를 해야 합니다. 이제 상해 또는 냉해라고 이래 이야기를 하는데 과수에는 계속 이런 것들이 노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기상에 조금 귀를 기울이고 단 한 번의 피해만으로도 한 해 농사가 좌우되는 만큼 월동 대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과수 농사의 성패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오는 23일 오후 2시 청사회의실에서 예비후보자 입후 안내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예비후보자 등록 절차와 선거운동 방법, 제한사항 및 위반 사례 예시, 선거비용 수입 지출 및 회계보고 등 선거사무 전반에 대해서 안내합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뒤에는 선거사무소 설치와 명함 및 홍보물 배부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대구대학교 학교법인 영광학원 이사들이 오늘 오후 2시 대구대학교 대명동 캠퍼스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그동안 이사회에 불참했던 종전재단 추천이사 3명이 먼저 요청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간담회를 통해 양측 이사들이 합의를 하면 바로 현장에서 이사회를 열 계획이어서 대구대 총장 임명과 임시이사, 정이사 선임 등이 해결될지 주목됩니다. 한편 교육부는 대구대 학교법인 영광학원이 이사들끼리의 갈등으로 파행 운영되자 오는 20일까지 현안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이사 5명을 전원 해임시키겠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6.4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예비 일꾼들을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대구 동구청장과 수성구청장을 준비하는 후보들의 면면을 살펴봅니다. 김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동구의 경우 현 이재만 구청장이 대구시장 후보로 나설 뜻을 보이면서 여러 인사들이 선거에 뛰어들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직 대구시의원 가운데는 정혜용 의원이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했고 권기일 의원도 출사표를 냈습니다. 도재준, 이윤원 대구시의원도 출마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대식 대구 동구의회 의장도 동구 토박이로서 동구 발전을 이끌겠다며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거론되는 인물 모두 새누리당 소속이 대부분, 야권에서는 아직까지 거론되는 인물이 없는 가운데 민주당 대구시당은 정당 공천제 폐지 여부 등 정치개혁 특위의 내용을 지켜본 뒤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구 수성구의 경우 이진훈 현 청장이 대구시장 출마보다는 재선 도전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김형렬 전 청장이 출마 의사를 밝히고 일찌감치 민심 다지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난 선거에 공천을 받지 못하자 불출마한 김대현 전 대구시의원과 대구시 서기관 출신으로 18대 대선 당시 새누리당 대구 선대위 부위원장을 지낸 김훈진 씨도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구 수성구 역시 야권 후보로는 거론되는 인물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경상북도가 올해 도민 생활환경 개선 사업에 1,142억 원을 투자합니다. 전기자동차와 천연가스 자동차 90세대를 보급하고 중소사업장 전옥스 버너 설치 지원 등을 통해 대기 오염물질 배출을 줄여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천 등 8개 시군에는 160억 원을 투자해 자연 생태공원과 생태문화 탐방로를 조성하고 도립공원 내 노후 시설물을 정비하는 한편 노후 슬레이트 지붕 해체 사업에 71억 원을 들여 2,450동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또 349억 원을 들여 쓰레기 소각시설과 생활자원 회수센터를 확충하고 비위생 매립시설도 정비합니다. 지난해 경상북도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는 감소했지만 인명, 재산 피해는 증가했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2,730여 건의 불이 나 1년 전보다 3.7% 감소했지만 인명 피해는 146명으로 46%, 재산 피해는 252억 원으로 38.5% 늘었습니다. 화재 원인은 부주의가 전체 40%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 26.8%, 기계적 요인 12.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베일에 가려져 있던 북한 현대미술 거장들의 작품들이 대거 안동을 찾았습니다. 다음 주부터 안동문화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는 이 특별전 소식 홍석중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백두산 호랑이의 늠름한 기세가 8폭 병풍을 압도하고 짙은 가을 석양은 북한의 계곡 깊은 곳까지 붉게 물들입니다. 19세기 프랑스 화가 밀레를 연상시키는 추수 풍경에서 세련된 명암 표현의 자화상까지 북한 초기 근대 화가 작품 90여 점이 안동을 찾았습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남한의 이중섭과 비견되는 북한 근대 화단의 거장 리쾌대의 정물화입니다. 지금 여기서 피어있는 살아있는 꽃과 죽어있는 꽃, 피비린내 나는 페어들 이런 것들을 상징한 테이블, 이 정보를 통해서 시대 상황을 보여주는 그런 좋은 작품이라고. 다음 주 화요일 시작되는 이번 북한미술 특별전은 국내 북한미술 수집시장에 큰손으로 통하는 한 소장가가 안동 기획전에 동의하면서 세상에 첫 선을 보이게 됐습니다. 북한식 리얼리즘 미술의 진수인 조선화를 비롯해 근대 미술의 다양한 양식이 담긴 북한 국보급 예술가 10여 명의 작품도 국내에선 처음 공개될 예정이어서 벌써부터 국내외 화단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도구로 이용되는 사회주의적 예술론이 이 북한 미술의 특징적인 부분인데요. 심지어는 유화처럼 두텁한 수준까지 올라가는 그런 그림 양식들이 굉장히 많이 그려졌고요. 이번 기획전에는 남한의 1세대 화가들의 작품과 북중 국경지대의 비공개 고구려 벽화 필사본 일부도 함께 전시될 예정이어서
남과 북이 예술작품으로 만나는 재회의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경상북도 소비자보호센터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 건수는 2,420여 건으로 한 해 전 1,390여 건보다 7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기기와 서비스에 관련된 상담이 5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류, 섬유, 신변용품 352건, 문화, 오락 서비스 209건 순이었습니다. 상담이 증가한 이유는 지난 2008년부터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 상담 순회 교육과 청소년 멘토링 소비 교육 등 소비자 권익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제공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지난해 차량기지 3곳에 안전체험학습장에 16,300여 명의 시민이 다녀갔다고 밝혔습니다. 차량 기지별 견학 인원은 월배기지 4,590여 명, 안심기지 5,200여 명, 문양기지 6,56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차량기지 견학에 참여하면 전동차 운전실과 지하철의 정비 검수 과정을 둘러볼 수 있으며 열차 내 안전장비 및 소화기 사용 방법을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3년 연속 정규 시즌과 한국 시리즈 통합 우승의 주인공 삼성이 엊그제죠. 지난 수요일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해 감과 오키나와로 이어지는 전지훈련에 나섰습니다. 변화와 함께 많은 도전이 함께할 것으로 예상되는 삼성의 2014년. 클릭스포츠에서 그 각오와 과제를 짚어봅니다. 서권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경산에서 시무식과 함께 본격적인 2014 시즌을 시작한 삼성. 우승이라는 영광을 뒤로하고 새로운 시즌에 대한 각오와 함께 초심을 강조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초심의 열정과 초심의 각오로 다시 돌아가자고 주문합니다. 영광의 3년을 보낸 주역 유중일 감독도 새로운 시즌을 앞둔 전지훈련에 있어 변화된 모습을 예고했습니다. 새로운 출발이니까요. 새로운 훈련 방법도 생각하고 있고 또 많은 선수를 데려갑니다. 코칭 스텝도 13명, 14명 갔는데 16명이 갑니다. 그래서 새로운 연습 방법과 새로운 전술 훈련을 통해 가지고 더 강한 삼성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에선 다소 앞선다는 평가와 함께 전지훈련에 돌입한 삼성. 하지만 우승팀이라는 프리미엄은 주변에 높아진 기대치라는 부담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목표와 함께 같은 장소로 떠나지만 올해만큼은 어느 해보다 쉽지 않은 시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뚜렷한 외부 전력 보강이나 거물급 외국인 선수 영입은 없는 가운데 일본으로 떠난 마무리 오승환의 빈자리와 붙박이 1번 타자 배영섭의 입대라는 공백은 크게만 느껴지는 상황인데요. 올 시즌 하면서 무조건 이제 승환 형이랑 비교는 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근데 뭐 이번 캠프나 겨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뭐 결과는 달라지겠지만 일단 목표는 1번을 생각을 하고 연습을 할 거고요. 뭐 캠프 가서 경쟁을 하겠지만 뭐 시즌 돼서 1번을 칠 수 있도록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3년 연속 통합 우승기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원년으로 삼은 삼성의 2014년. 많은 과제와 부담 속에서 삼성의 시즌은 이미 전지훈련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클릭스포츠 서건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시행된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부동산 중개 대상물에 대한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이 강화됐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중개업자가 아닌 컨설팅업자나 중개보조원 등의 중개 대상물에 대한 광고를 금지하고 광고 시에는 명칭과 소재지, 연락처와 이름 등의 표시를 의무화했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단속기간인 9군에 당분간 계도와 홍보를 한 뒤 단속을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대구시가 올해 청년 창업 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다음 달 20일까지로 1월 16일 현재 대구시에 주소를 둔 1975년에서 1999년까지의 출생자로 창업 지원 가능 분야의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 창업자면 응모가 가능합니다.
참여자는 대구 디지털산업진흥원 인력개발센터에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대구시는 고용 창출력이 높고 정부가 집중 육성하는 소프트웨어와 관광, 교육 분야의 예비 창업자를 우선 선정할 계획입니다. 칠곡구는 침체된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고 고용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올해 시행하는 각종 건설 사업을 조기에 발주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건설공사 조기발주 추진단을 구성하고 이달 안에 읍면 합동 설계팀과 분야별 설계반을 편성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칠곡구는 올해 상반기 동안 토목사업과 농촌개발사업, 치수사업 등 233건, 790억 원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영하 1도, 낮 기온은 8도로 비교적 포근하겠는데요. 이렇게 한파는 누그러졌지만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현재 대구의 미세먼지 농도는 126 마이크로그램으로 평소보다 두세 배나 높은데요. 이러한 현상은 오늘 오전까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황사 마스크 꼭 착용하셔야겠고요. 특히 오늘 아침까지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아서 운전하실 때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가 무척이나 건조한데요. 현재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에는 여전히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불씨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청도의 기온은 영하 8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기온이 올랐습니다. 한낮에도 8도까지 높아지면서 어제보다 더 포근하겠습니다. 현재 김천의 아침 기온은 영하 9도, 문경은 영하 3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5도 이상까지 오르겠습니다. 봉화의 아침 기온은 영하 9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5도나 올랐습니다. 낮 기온은 4도까지 오르면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포항은 현재 0도, 울진은 영하 3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흐린 날씨에 눈 소식이 있겠습니다. 물결은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 스키장 날씨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기온도 평년 수준과 비슷해서 스키 타기 좋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주말에는 맑은 날씨 속에 미세먼지까지 사라져서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한 차례 눈이나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